가서? 네. 저 어제 잡으러 왔는데. 자, 볼게요. 자, 지수법칙. 우리 지수법칙은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지수에다가 자연수만 넣는데, 나중에는 지수에다가 정수, 유리수, 루트까지 넣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언제냐면 고2라서 아직 멀었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썼던 지수법칙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등학교 책에 이게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여기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 이렇게 한 칸으로 이렇게 쭈루룩 나온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위 내용은 중학교에서 배웠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그거 보고 근데 이거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애들이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겠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쓰여 있거든요. 고등학교 책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할 수 있게끔 고등학교 책이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를 왜 복습을 시키냐면 사실은 여기에 정수가 들어가게 돼도 어쨌든 둘이 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 뭐가 될지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정수가 들어가도 유리수가 들어가도 이 중2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토대로 그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 숫자만 조금 어려워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실제로 저도 지금 예비고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2반이나 있는데 9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지수법칙이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 애들만 이제 일요일에 막 불러가지고 부항다고 했었는데 우리 나중에 편하기 위해서 제가 끝내버릴게요. 자, 우리 지수법칙은 총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 그래서 지수끼리 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분배법칙 하는 거랑 이렇게를 메인으로 배워요. 이 세 개를 메인으로 배우고 나중에 2개가 추가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기본 베이스로 앞으로 계속 쓰일 거라서 자, 우리 처음 배웠던 지수법칙은 뭐였냐면 우리 A의 제곱이랑 A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곱했을 때 지수끼리 실제로 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얼핏 보면 곱하기를 하니까 지수끼리도 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A의 6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아니죠. 우리는 곱하기를 할 때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는 덧셈을 해요. 그래서 2랑 3을 더해서 A의 5제곱이라고 나타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줬었죠. 그래서 그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2의 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는 이제 합치는 법을 이렇게 알려줄 때 그냥 이걸 지수법칙을 그 아이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해요. 얘들아,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2의 제곱은 2 곱하기 2고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총 봤을 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를 5개를 곱한 거랑 같으니까 2의 5제곱이 되더라. 근데 이게 왜 5제곱이 나왔냐면 여기에 있는 지수 2랑 3을 더했기 때문에 5가 나온 거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이걸 캐치하고 앞으로 이거를 쭉 쓰지만 중학교 1학년들한테 다 이거 설명해줘야 돼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A의 4제곱 곱하기 A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A의 제곱은 A 곱하기 A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A가 총 6개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A의 6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수에 있는 4와 2를 더했기 때문에 6이 나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5의 세제곱 곱하기 5의 5제곱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5가 5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5의 5제곱이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돼서 5를 세보니까 3개에 5개가 만나서 총 8개가 곱해져 있으니 여기는 5의 8제곱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얘가 왜 8이 나왔느냐? 지수에 있는 3과 5를 더했기 때문에 8이 됐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럼 항이 3개가 있으면 어떡하나? 3개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수법칙 적용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x 곱하기 x 그럼 x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거 잘려가지고 제가 쓸게요.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x의 4제곱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세보니까 x가 2개, 3개, 4개가 만나서 총 9개가 됐으니 x가 9개 곱해져 있으니까 x의 9제곱이 되고 왜 9가 됐냐면 2랑 3이랑 4를 더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지수가 달려있는 아이를 한 번 더 제곱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 아니라 A의 제곱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친구를 세제곱을 또 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A제곱의 세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A제곱을 3번 곱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이렇게 나타내면 지수끼리 다 더하기로 했으니까 이 3개를 다 더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건 2를 3개를 다 더해서 A의 6제곱이 되는 원리이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밑에 것도 빈칸을 채울게요.
자, 그럼 3의 4제곱을 세제곱하라는 것은 3의 4제곱을 3번 곱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 위에서 배웠던 거다. 그럼 지수끼리 다 더하기로 했으니까 4를 3개를 더하면 12. 근데 얘가 왜 12가 나왔는지 보니까 여기 있는 4랑 3을 곱했기 때문에 12가 나왔구나를 캐치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을 5제곱을 하라는 것은 x의 제곱을 5개 곱하라는 뜻이라서 이렇게 x의 제곱을 5개를 곱해요. 그럼 x제곱을 5개를 곱하면 지수끼리 다 더했을 때 10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10이 나왔을까 하고 보니까 2랑 5를 곱해서 10이 나온 거구나를 캐치를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인 상태에서 제곱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지수끼리는 곱하기를 하더라.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얘도 마찬가지로 7의 제곱을 4번 곱하라는 뜻이니까 7의 제곱을 이렇게 4번.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7에 2가 4개니까 8제곱이 됐어요. 근데 왜 8이 됐냐면 2와 4를 곱했기 때문에 8이 됐겠죠. 그럼 마지막 A의 세제곱을 세제곱하라는 것은 A의 세제곱을 3번 곱하라는 뜻. 그럼 지수끼리 다 더하면 9가 됐는데 왜 사실은 9가 나온 이유가 3이랑 3을 곱해서 9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3이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이 개념 체크 파트가 간간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건 아닌데 간간히 들어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혹시 본인이 만약에 지수업체는 괜찮은데 단항식 계산하는 건 어렵던데 그건 연습을 할까 싶으면 개인적으로 연습해 보실 수 있게끔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지수업체 3번으로 바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나눗셈은요 조금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사실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4층 연산을 어차피 4개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잘못 썼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곱하기 할 때는 지수끼리 더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누기를 하게 되면 지수끼리 빼지 않을까라고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맞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럼 나누기면은 빼기를 하겠네요 선생님 하고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지수끼리 빼면 A의 제곱이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A의 세제곱에서 A의 5제곱을 나누게 될 경우 여기에 A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수에 정수가 들어가는 거, 정수가, 음의 정수가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를 나누어 주게 됐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클 때와 똑같을 때 그리고 뒤에가 더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요. 여기는 문제로 나와 있는데 얘처럼 숫자를 바꿔서 할게요. 근데 많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A 4제곱이랑 A 제곱으로 할게요. 자, 만약에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서 4고 뒤에가 2였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우리 나누기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분모에 넣고 왼쪽에 있는 거를 분자에다 넣을 수 있는데 얘를 풀었을 때 분모는 A 곱하기 A로 풀리게 되고요. 분자는 A의 4제곱이니까 A를 4번 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수에서는 사기 기술이 하나 있잖아요. 약분이 있어서 위아래에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면 약분으로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다 사라지고 결국 남은 게 A 곱하기 A밖에 남지가 않아서 얘는 A 곱하기 A만 남았고 우리는 얘를 A 제곱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는 왜 나왔냐면 정말로 4 빼기 2를 해서 2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똑같게 되면 같은 원리겠죠?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으로 똑같아졌어요. 그럼 얘가 A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인데 사실 이거 써보지 않아도 우리 똑같은 수를 나누게 되면 무조건 1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똑같으면 무조건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클 경우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클 경우 분수를 바꿔보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A 곱하기 A가 되죠. 왜냐면 A제곱이 위로 올라가고 A 4제곱이 밑으로 가죠. 그럼 또 이제 우리가 약분을 이용해서 A를 2개씩 약분을 해주게 되면 분모에만 A가 2개 남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A 곱하기 A분의 분자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1이 있는 거죠. 다 사라졌으니까. 그럼 1이 남게 됐는데 우리는 얘를 A제곱분의 1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은 어쨌든 여기도 4 빼기 2를 해서 2가 온 것도 알겠고 여기도 4 빼기 2를 해서 2가 온 걸 알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은 앞에가 더 클 경우에는 정말 그냥 지수끼리 빼고서 써주시면 돼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의 8제곱에서 A의 3제곱을 나누라고 했으면 지수끼리 빼서 A의 5제곱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클 경우 똑같이 4 빼기 2를 해서 A제곱을 쓰기는 해요. 근데 역수로 거꾸로 뒤집어서 써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저 극단적으로 쓸게요. A의 3제곱이 있는데 이걸 A의 25제곱으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내가 A를 다 써보고 약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25에서 3을 빼요. 그럼 22가 되니까 A의 22제곱이기는 한데 대신에 뒤에가 더 크니까 역수를 나타내서 분의 1까지 붙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분모로, 앞에 있는 게 더 크면 그냥 혼자 나오게 되더라. 똑같으면 무조건 1. 이렇게. 그래서 요거 빈칸을 그냥 같이 채우고 넘길 거예요, 바로. 채우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이 되면 돼. 식이 길어지니까. 자, 그럼 얘도 3의 4제곱을 3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했으니 분모에는 3의 제곱이니까 2개, 분자에는 4개가 돼서 여기서 약분을 2개씩 하게 되면 3 곱하기 3만 남겠죠? 약분도 저는 할게요. 이렇게. 그럼 3이 2개 남으니까 3의 제곱이 됐는데 왜냐면 4 빼기 1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가 남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누기 7의 4제곱은 분모에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7을 4개 곱하기 들어가게 돼요. 그럼 7을 2개 약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분모에만 7이 2개 남았으니까 7의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냐면 4 빼기 2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 빼기 2를 해서 그렇다. 빈칸 채우면 되고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채우면 여기 x 세제곱이 들어갔다는 건 분모는 x가 3개 곱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럼 약분을 쭉 해주시면 x, x, x 하나씩 날아가게 되면서 하나씩이래 3개씩 날아가게 되면서 위에만 x 곱하기 x로 x 제곱이 남았죠. 근데 왜냐면 5 빼기 3이 2이기 때문입니다. 5 빼기 3.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리고 칸이 너무 작게 줬더라고요. A의 6제곱이니까 A를 6개 곱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면 이렇게 돼서 분모에만 A가 2개 남아요. 왜냐면 6 빼기 4를 하면 2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지수법칙 세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다 합쳐서 약간 여기 뭔가 그 괄호로 되어 있는 지수 두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거랑 조금 합쳐진 느낌인데요. 우리가 마치 지수가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거 썼던 것처럼 지수도 분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x제곱 y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를 한 번 더 제곱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를 2번 곱해달라 인 거니까 x제곱 y제곱을 2번 곱해달라는 뜻이죠. 이렇게 똑같은 거 2개. 근데 우리는 곱셈끼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가지고 x끼리 계산을 먼저 하고 나중에 y끼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뒤에 y제곱 곱하기 y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타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x제곱은 x 4제곱이 되고 y제곱 곱하기 y제곱은 y 4제곱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2 곱하기 2가 4가 나오고 2 곱하기 2가 4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 반대로 썼네요. 4 곱하기 4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b의 세제곱분의 a제곱을 제곱해달라는 거는 안에 있는 이 친구를 2번 곱해달라는 거라서 b세제곱분의 a제곱을 2번 곱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니까 분모는 b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그럼 우리는 곱하기를 하면 지수끼리 더한다는 걸 배웠으니까 3이랑 3을 더해서 6이 될 텐데 얘가 왜 6이 됐냐면 3이랑 2를 곱했기 때문에 6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2. 이렇게. 참고로 우리 빈칸 채우는 것도 그래도 과정을 이거 말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학년에 맞게끔 연습이 또 되어야 하겠지만 맥락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약간 연산책 같은 거를 제가 만약에 줬어요. 생각보다 빈칸 문제 다 안 풀어요. 왜냐면 빈칸에 채우라고 하는 의도는 이거 왜 이렇게 답이 나와? 까지도 물어보는 게 빈칸 문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뭘 넣으라는 거지? 하고서 답은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못 찾는 경우가 상당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거는 얘를 3번 곱해달라고 한 거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더. 그럼 이것도 교환법칙으로 x 4제곱끼리 곱하고 y 3제곱끼리 곱해요. 자, 그렇게 되면 x는 4 더하기 4 더하기 4를 해서 12, y는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해서 9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왜 12가 나왔냐면 4 곱하기 3을 해서 12가 나왔고요. 여기는 왜 9가 나왔냐면 3 곱하기 3을 해서 9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래서 얘가 좀 친절한 게 그래도 세제곱까지만 좋네요. 똑같은 거를 3개 곱해달라는 거니까 b제곱분의 a의 5제곱을 3번 곱해달라는 거고요. 자, 그럼 분모끼리 분자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 분자는 요거고 분모는 b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그럼 우리가 분자는 5 더하기 5 더하기 5를 해서 15, 분모는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해서 6이 들어오고요. 왜 그러냐면 2 곱하기 3을 해서 6이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3을 이 5한테도 곱해주고 이 2한테도 곱해주고 둘 다 곱해주면 되더라. 이게 지수법칙 마지막 분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연산 파트는 여러분이 연습해보다가 답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은 따로 저한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걸 토대로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딱 4개 풀 거거든요. 여기 왼쪽 줄만 푸실 거예요. 여기 1의 왼쪽까지만 하면은 딱 4문제거든요. 요거 4문제만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꼼꼼히 한번 가보세요. 출석 체크를 좀 하고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뭐는 3. 내가 안 했어. 어제는 분명히 카부터 배웠는데 이거는 종 모양. 이 식이 어떻게 바꿔준 거지?
끝났을 때 지금 4분이 딱 지나서 지금 다 불러드릴게요. 혹시 덮으신 분들 있을까봐 답은 다 불러드릴게요. 자, 그 1번에 요거요. 요 유형 1에 제가 부르는 게 1번, 1-1번, 1-2번 요 순서대로 바로 볼게요. 1번의 답은 5번, 1-1번은 3번, 1-2번은 7입니다. 그리고 2번에 2번, 2-1번에 1번, 2-2번에 3번이에요. 그리고 3번은 4번, 3-1번에 1번은 A, 2번은 A 4제곱, 3-2번은 5번입니다. 4번에 4번, 4-1번에 19, 4-2번에 1번은 둘 다 4, 2번은 A는 2, B는 3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제 단항식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단항식까지 들어가려면 부지런히 봐야 하니까. 자, 우리 단항식끼리 이제 곱하기를 하는 거는요. 지수법칙을 두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숫자 한 번, 문자 한 번 이렇게 한다. 알아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단항식끼리 곱할 때는요. 이미 우리 1차 방정식 때도 했지만 1차 방정식이나 1차식에서도 우리 숫자끼리만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문자가 똑같을 때. 그것처럼 곱하기도 마찬가지인데 대신에 곱하기는요 문자끼리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숫자 개수끼리 곱하기를 하고 문자끼리 곱하기를 해서 숫자 따로 문자 따로 하는데 지수법칙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니까 예를 들어서 저 친구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러면 -4랑 6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방법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냥 바로 계산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항상 부호 판단을 제일 1순위로 해요. 왜냐면 저는 부호 때문에 학생일 때 부호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 생각보다 좀 많이 전문가의 성격이었어서 부호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속상했던 게 있어서 저는 항상 계산을 할 때 부호 판단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봤더니 마이너스가 딱 한 개 있으니까 얘는 최종 부호가 마이너스겠다로 부호 판단을 저는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봤을 때 4랑 6을 보면 둘이 곱하면 24가 나와야 돼서 숫자를 계산하면 24. 그 다음은 문자인데 문자는 A가 하나, B의 제곱이 있고 그럼 둘이 만나면 AB 제곱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문자는 곱하기인데 곱하기는 우리 생략해서 쓰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부호 판단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인 건 당연히 거듭제곱을 항상 먼저 하죠. 왜냐면 거듭제곱을 해결해야 마이너스가 몇 개인지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거듭제곱을 조금 풀어 써주면 얘는 3xy 제곱은 그대로 오는데요. 얘가 제곱을 받아요. 자, 여기서 지수법칙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 -4가 제곱을 받게 되면 -4를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요. 4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4제곱도 이 제곱을 받으면 우리 이렇게 괄호로 묶여있는 경우 지수끼리 곱하기를 했으니까 x의 8제곱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수법칙이 성립이 돼요. 그 둘 다 제곱을 한다는 거.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만 제곱을 하는 실수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 조심해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할 때 그럼 마이너스가 전혀 없으니까 일단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숫자를 보면 3이랑 16을 곱해서 48 그리고 x랑 x의 8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x의 9제곱 그리고 y제곱은 혼자 있으니까 y제곱 혼자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문자끼리 알아서 지수법칙을 우리가 해주면 돼요. 같은 문자끼리 만날 수 있게끔. 자, 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는 부호 판단을 먼저 한다고 했는데 거듭제곱이 없으니까 풀어줄 건 없고 이대로 부호 판단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가 한 개, 두 개가 있으니까 최종 부호는 플러스일 것 같으니 쓰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보니까 8이랑 2분의 1이 있어요. 그럼 8이랑 2분의 1을 곱하면 2가 약분이 되면서 4밖에 남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이랑 x세제곱을 곱하게 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하니까 x의 5제곱이 뒤에 따라붙게 되겠죠. 요렇게 조금만 옮겨서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요것도 곱하는데 근데 얘는 여기에 전체적인 거듭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해결을 할게요. 자, 마이너스가 3개면 부호는 마이너스 2를 세제곱을 하면 2, 2, 4, 4, 2, 8 x의 제곱을 세제곱하면 지수끼리 곱하니까 x의 6제곱 y가 세제곱을 받아서 y의 세제곱이 됐어요.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7 x제곱 y 5제곱. 이 상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부호 판단. 마이너스가 총 1개, 2개가 있으니까 최종 부호는 플러스로 바뀔 거라서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보니까 8이랑 7이라서 8, 7에 56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x의 6제곱이랑 x의 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하기로 했으니까 x의 8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y의 세제곱이랑 y의 5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y의 8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천천히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겠죠. 좋아요. 이게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하기고 다음은 나눗셈인데 우리가 나눗셈 같은 경우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상황은요. 여기 나누기 뒤에 분수가 없는 경우예요. 자, 분수가 없는 경우는 내가 분수를 써주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은 이제 뭐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수를 만드셔도 되고 그냥 분수를 만드시면 되는데 뒤에 분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나누기가 분수 형태로 바뀔 수 있죠. 나누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분모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분자에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약분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저는 약분할 때 안 헷갈리게 얘는 밑에다가 얘는 위에다가 쓸게요. 예를 들어서 3이랑 6을 약분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2를 위에다가 올렸을게요. 그러니까 x랑 x제곱을 약분을 하게 되면 x가 한 개씩 사라지는 거니까 2개 있던 얘한테서 x가 한 개 남겠죠. 또 y가 한 개, 3개가 있으니까 y를 한 개씩 약분하면 여기에 y가 2개가 남아야 되죠. 그럼 남은 게 지금 마이너스 2xy 제곱만 남았으니까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xy 제곱이겠다를 알 수가 있게 돼요. 한 번 더. 자, 근데 여기는 또 거듭제곱이 있네. 그럼 거듭제곱 먼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2를 4제곱을 하면 16. a 제곱의 4제곱은 지수끼리 곱해서 a의 8제곱 그리고 b의 4제곱. 근데 이거 한꺼번에 해버릴게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누기 a 4제곱 b제곱인데 이걸 분모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약분해주시면 숫자는 약분할 게 없고요. a가 4개가 약분이 되면 8개에서 4개를 빼니까 a의 4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이 약분이 되면 여기서 2가 빠져나가서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 남는 게 요거 3개만 남았으니까 답은 16a 4제곱 b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바로바로 약분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뒤에 분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뒤에 분수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분모 분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꼭 조심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 옆에 달린 거는 무조건 분자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3분의 7b가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역수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14a b세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뒤에 있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얘를 역수로 만들면 마이너스 7b분의 3으로 만들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약분할 거 약분해주시면 되는데 7이랑 14를 먼저 약분을 하게 되면 7이 14. 그 다음에 b 하나를 약분을 해주시면 네, 앉으세요. 수업 중에 들으면 조용히 들어오세요. 설명하고 있으시네. 아까 b를 약분하면은 여기에 b의 제곱이 남겠죠? 네. 이거 책 좀 전달해 주세요. 찍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부호 판단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딱 한 개밖에 없으니 마이너스가 하나 살아있어야 되고 남은 숫자가 2 하나, 3 하나가 남았으니까 둘이 곱해서 6. 그럼 남은 문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약분 안 되고 살아있는 거 있으니까 a가 한 개 남았으니까 a 그리고 b의 제곱이 남아서 여기 b의 제곱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그럼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거듭제곱도 풀 거예요. 거듭제곱 풀면 마이너스가 제곱이 되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3의 제곱이 9가 되고 x의 제곱의 제곱은 지수끼리 곱해서 x의 4제곱 지수끼리 곱하면 y의 6제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 역수 바꾸는 거 한꺼번에 하죠. 그럼 한꺼번에 하면 나누기 곱하기로 바뀌고 얘 역수 만들어서 xy 4제곱분의 2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약분할 거 다 약분해주시면 x 하나 먼저 약분할게요. 그럼 여기 x가 3개 남아야 되죠. 그 다음에 y 4제곱을 얘랑 약분하면 여기 y 제곱이 남아요. 4개가 사라졌으니까. 자, 남은 것만 썼을 때 부호 판단 먼저 마이너스 한 개밖에 없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럼 남은 게 숫자는 9랑 2가 남아서 9 곱하기 2는 18. 그럼 문자 여기밖에 남은 거 없죠? 여기 2개만 남았기 때문에 문자는 x 세제곱, y 제곱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확도가 높은 거고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 조금 더 빨리 하시겠죠? 좀 더 빨라지긴 하겠죠? 전 설명하느라 조금 오래 걸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항식의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곱하기랑 나누기랑 같이 있을 때는 되게 간단해서 요거는 한 개씩만 하고 밑으로 내릴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곱하기 나누기랑 같이 있으면 아까 전에 제가 나누기 할 때 요거랑 두 개를 같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 곱하기랑 나누기랑 같이 있을 때는 무조건 오른쪽 거 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왼쪽 거는 분수일 때 못 쓴다는 단점이 있지만 얘는 분수여도 분수가 아니어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 한 개만 알고 있어도 되기는 하겠죠.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로 할게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거듭제곱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거듭제곱만 풀어주시면 2의 제곱은 4, x제곱의 제곱은 x 4제곱, y의 제곱으로 거듭제곱 풀어주시고 나서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근데 이거 3개를 한꺼번에 곱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만 곱하기로 잘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얘를 역수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약분해도 돼요. 곱하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교환법칙이랑 그라법칙 성립하니까. 그러면 4 한 개 먼저 날리고 x를 약분을 하는데 가능하면 얘보다 큰 거랑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x 세제곱이랑 x 4제곱을 약분해서 x만 남기고 y 4제곱은 더 큰 건 없으니까 그냥 짤짤이로 나눌게요. y 4제곱이랑 y 제곱을 약분하면 여기에 y가 2개 남아요. 근데 여기서 이 y랑 이 y제곱도 약분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y가 한 개가 남는데 그는 약분되는 게 없어서 이제 남은 거 다 쓸 거예요. 자, 부호 판단.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어서 일단 부호는 플러스일 거고요. 그리고 분모에 남은 게 y밖에 없으니까 분모는 y. 그리고 분자에 남은 게 x랑 3x가 남아서 얘를 둘이 곱한 3x제곱이 분자에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할 때 굳이 앞에 거 둘이 곱한 다음에 뒤에 거 나눠야지가 아니라 곱하기랑 나누기밖에 없으면은 전부 다 곱하기로 통일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채우는 거는 패스할게요. 우리 지금 저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개념 체크는 또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단항식 계산을 옳지 않은 것은 그만 풀고 싶은데 이번에는요 다시 1번들로 풀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1번 2-1번 이런 것만 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도 좀 있어가지고 몇 번 풀 거냐면요 1-1번, 2-1번, 3-1번, 4-1번 이렇게 4개만 지금 풀고서 우리 바로 2차 식으로 넘어갈게요. 쪽수 기준 32쪽이에요. 지금 제가 돌아다니는데 인덱스 하나 붙일 건데요. 이거 인덱스 붙이는 게 3학년 시작 지점에 붙이는 거거든요. 3학년 과정 시작 지점. 이거 3학년 시작 지점이에요. 3학년 시점. 잠깐만. 바꾸고 해줘? 네. 3학년 거 시작 지점에 붙이는 거. 여자 제가 요즘은 영어 못한다.
어제 뭐였어? 보강이었어? 아니 수업이 그냥. 아, 그냥 수업이었어? 네. 어제 그 지영 혼자 앉아 있지 않았어? 아니요. 진영 그거는 쌤이랑 영어 단어 제시하고. 제시? 한 마리 표정. 여기 잠깐 책을 한 번만. 여기 수학 그 뭐지? 몇 학년 과정까지 있어? 지금 수빈쌤이랑 공통수업을 하고 있긴 한데 중상권 공통수업을 지금 2,000원 인체 방정식 하고 있는데 하나만 시작하기 전에 붙여줄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 네. 선주만 힘내지. 알지? 그래서 3-1까지만 푸는 거예요. 아니요. 4-1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1, 2-1, 3-1, 4-1.
더 드릴게요. 계산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시 2번 푸는 거 아니었어요? 다시 1만. 다시 1들만. 너무 많아서 다시 1들만 먼저 해요. 그럼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모든 모서리의 종류별로 다 곱하면 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는 그때 지역실장님한테 친척 쿠폰 받았어? 네. 몇 장 받았어? 많이 성경을 받았는데. 몇 장이었는데? 아, 상금이었어? 네. 그냥 카카오페이로 받은 거야? 아니면은 현금. 그냥 돈으로? 네. 멋있다. 어느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다 썼어? 아마도요. 벌써 여름이네. 시험 봐야 돼. 너 어느샌가 중간고사 보고 싶어? 4월 달에 볼 미안. 거예요. 언급하지 말아야겠다. 쭉 불러드릴게요. 되게 생각보다 나도 시간 빨리 가다 느끼는 뭐 학년 바뀔 때 제일 많이 느껴. 학년 바뀔 때. 으이! 나랑 벌써 1년이나 했어? 왜 이럴 때도 많고. 자. 부르는 거는 다 불러드릴게요. 이거 그 팩트 더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1번, 1-1, 1-2 다 부를게요. 쟤도 잘 쉬어야 돼요. 1번의 답은 3번이고 1-1번은 4번 1-2번은 18이에요. A가 2, B가 16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번에 2번 2-1번은 8 2-2번에 1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4번 3-1번은 마이너스 7 3-2번은 2번이 나오고 4번은 4a b제곱 4-1번은 4a제곱 b 세제곱 4-2번엔 5번이 나와요. 여기에서 연습을 하려면 채우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막 숫자 뭔지 모르는데 중간중간 섞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2-1번을 하면 1-1번이 자동으로 해결이 될 거라서 2-1번으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나누기가 곱하기를 바꾸면 결국 곱하기랑 똑같으니까. 자, 일단은 나누기로 되어 있는 상태로는 조금 불편해서 무엇보다 나누기 뒤에 이 분수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로 바꾸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럼 앞에 2x제곱 y의 a제곱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려고 하는데 얘는 무조건 분자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4분의 x의 b제곱 y의 7제곱으로 바꾼 상태에서 얘를 곱하기로 바꿔요. 말을 안 바꿔도 됩니다. 안 바꿔도 되는데 이 4 때문에 바꾸는 거라서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얘가 분모로 내려가니까 x의 b제곱 y의 7제곱이 내려가고 4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얘가 x제곱분의 cy 5제곱이 되더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쭉 찾아볼게요. 우리 원래 계산 순서는 부호를 먼저 하긴 하는데 부호는 지금 보니까 딱 봐도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부호가 일단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들을 먼저 딱 봤을 때 2하고 4가 있기 때문에 2랑 4를 곱하면 2, 4, 8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는 이 c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숫자는 마이너스 8이어야 되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들을 쭉 비교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할 건데 이 친구랑 뭔가 계산을 했겠죠? 약분을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분모에 x제곱이 남았다는 것은 이 x제곱은 약분되어 사라지면서 여기에 두 개가 더 남아야 돼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x제곱에서 이만큼 커야 되니까 얘는 x의 4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서 b가 4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다 쓰지?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y를 비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는 y의 a제곱이 있었는데 분모에 y의 7제곱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약분을 했는데 분모에는 y가 없어지고 분자에 5개가 남는다는 것은 분자에 들어갈 이 a가 7보다 5만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 a에 들어가는 건 12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달라고 했는데 a는 12였고 b는 4였고 c는 마이너스 8이었어서 둘이 나오면 16 빼기 8은 8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쭉 찾아가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또 찾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얘가 3개여가지고. 근데 계산 가능한 거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만 남기면 A, B, C 찾는 데에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 계산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얘는 또 데려 나올지도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똑같이 바꾸긴 할 거예요. 근데 얘가 3개여가지고 다행히 거듭제곱은 없어요. 거듭제곱은 없어서 그대로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14 x제곱 y 세제곱에 나누기를 먼저 곱하기로 바꿔야겠죠? 얘를 보라색으로 바꿀게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얘를 분모에다가 집어넣으면 7x의 a y의 4제곱 분의 3 그리고 옆에 2xy 세제곱은 그냥 둬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했더니 by의 c제곱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x가 없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태에서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숫자를 먼저 계산을 했을 때 이 7이 약분이 되네요. 14랑. 그 남은 숫자들을 다 보니까 마이너스 2, 3, 2 이렇게 3개의 숫자가 남았으니까 이걸 다 곱하기 여기 b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b가 마이너스 2랑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b에는 마이너스 12가 들어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은 x. x들을 딱 봤는데 여기에 x제곱, 여기에 x가 있어요. 그리고 분모에는 x의 a제곱이 있었는데 최종 결과는 x가 없어져야 돼. 그럼 x가 없어진다는 거는 다 약분이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 합치면 x의 세제곱이니 여기도 x의 세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의 3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다음은 y는 y의 4제곱이랑 y의 세제곱이랑 y의 세제곱이 있어서 요거 약분할 거예요. y의 세제곱이랑 y의 4제곱 약분하면 이쪽에 y가 하나,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 세제곱을 약분하면 여기에 y의 제곱이 남죠. 그럼 남은 게 y의 제곱이라는 건 여기 있는 이 c가 2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A, B, C 다 구했다. 그래서 이제 A랑 B랑 C를 다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찾아주시면 돼요. 다음은 진육면체인데 이걸로 하면 되구나. 밑에 있는 걸로 할까 하다가 자, 진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가 나올 때 우리 건널비 같은 경우는요 물론 풀이법이 그 사각기둥으로 풀 수도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공식이랑 이제 사각기둥으로 이체도에서 배운 공식이 다르거든요. 원래 우리 진육면체의 공식을 이제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에는 여기에 높이가 뭔가 있었을 거예요. 높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있고 이거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라 라고 이제 배워요. 그래서 진육면체 같은 경우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A랑 B를 곱하고 B랑 C를 곱하고 C랑 A를 곱해서 마지막에 2배. 이거 곱셈 공식에 있는 거. 예비고 1 곱셈 공식에 있는 거. 2배를 하게 되면 진육면체의 건널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하고 또 우리 뭐가 있냐면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도 있죠. 근데 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골라서 쓰면 돼요. 근데 보통 곱셈 공식에서는 진육면체로 문제를 주면 보통 이 공식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진육면체에서 우리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와 똑같아서 그냥 가세도구로 외워도 상관없어요. 한번 진육면체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힌트를 보니까 부피에 대한 힌트가 있다는 것은 부피에 대해서 식을 세우라는 뜻이겠죠. 부피의 약자 V는 부피를 세웠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모르니까 제가 임의로 네모라고 놓고 식을 세울게요. 그러면 가로는 3a제곱 B 곱하기 세로는 2a b제곱 그 다음에 높이가 네모. 근데 이렇게 세 개를 곱하니까 부피인 24a 5제곱 b의 6제곱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6a 세제곱 b 세제곱이 나오고 여기 뒤에 곱하기 네모까지 달았을 때 그게 24a 5제곱 b 6제곱이 되죠. b 6제곱 맞지? 잘못 수정했네. 그럼 우리가 얘가 되기 위해서 이 네모를 구해주려면 오른쪽 나누기 왼쪽을 해야 돼요. 오른쪽을 왼쪽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네모 높이에 들어가야 하는 식은 24a 5제곱 b 6제곱을 6a 세제곱 b 세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나누면 6, 4, 24 a가 3개가 사라져서 위에 2개 b가 3개 사라져서 위에 3개가 남아요. 따라서 높이는 4, a제곱, b세제곱 이렇게. 혹시나 뿌리 나오게 되면 3분의 1 절대로 빼먹으시면 안 돼요. 뿌리 높이, 높이래. 뿌리 높이 구할 때는 우리 마지막에 곱하기 3분의 1까지 하니까. 자, 마지막 챕터. 이제 우리 아주 관련이 높은 2차식 계산하는 거랑 다항식끼리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까지 하면 오늘은 끝나겠네요. 그럼 이제 내일은 부등식 나오고 내일 모레는 연립방정식 나오겠는데. 잠깐인데요. 연립방정식 두 챕터로 나뉘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할 거라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자, 2차식에 덧셈 값 했어요. 근데 우리가 2차식이든 아니면 3차식이든 4차식이든 간에 동료끼리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서 우리가 이제 1차식 계산 때 했던 거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차수 잘못 보거나 뭐 분수일 때 분수 계산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조금 많기는 하겠죠. 이거 빔 상태가 어제부터 안 됐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나와지지 않았나? 어제는 진짜 심각했는데. 어제 진짜 심각했어. 근데 진짜 이거 빔이 진짜 거의 클럽 마냥 완전 깜빡깜빡했네. 이거 양호한 편이거든요. 너무 불편하면은 이따가 끄고 해드릴게요. 지금 좀 규칙적인데 취소해요. 이게 건들면 더 깜빡거릴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만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더하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암산 굉장히 잘해요. 왜냐면 3a 더하기 2a가 5a라는 거 우리 무조건 알 수 있고 4b랑 마이너스 2b 더하면 플러스 2b라는 거 알아서 가운데가 더하기가 되면 암산도 충분히 가능하시지만 마이너스일 때 암산하다가 실수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1차식이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항이 막 한 4-5개 막 이렇게 있으면은 계산하다가 뭐 하나 실수할 수도 있죠. 그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왼쪽 것만 풀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풀이 방법대로라면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앞에 있는 거는 괄호 밖으로 그냥 나와요. 7x 마이너스 2y. 근데 이 뒤에 있는 게 이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분배가 돼서 5x는 마이너스 5x가 되고 마이너스 6y는 플러스 6y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동류함끼리 계산을 했을 때 7x 마이너스 5x를 하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6y를 하면 플러스 4y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2차식에서는 그런 항이 조금 늘어나고 x제곱이랑 x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2차식은 이제 최고차항이 2차식이어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왜냐면 우리 3차식, 4차식을 배우는 것이 나중에 목표라서 2차식 구분하는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랑 분배 법칙 해가지고 동류항 정리하는 것까지 오늘 할 거예요. 자, 바로 여기로 갈게요. 그럼 우리가 다항식에 단항식을 곱할 때는요, 마치 우리가 상수를 어떤 상수를 1차식이나 뭐 어딘가에다가 분배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 2를 이렇게 분배를 해서 마치 우리가 4x 플러스 2를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분배해주면 되는데 무조건 단항식을 다항식에 이렇게 분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되면 2x랑 x제곱을 곱하게 되면 2x 세제곱 지수법칙으로 지수끼리 더하기 때문이죠. 그럼 2x를 마이너스 3x랑 곱하면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 x 곱하기 x는 x제곱 나누기 나누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2x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분배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 너무 감사하죠. 이런 거 나오면 분배했을 때 3a랑 4와 x 곱하면 숫자끼리 곱하면 12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ax 적어주시고요. 3a랑 플러스 y를 곱하면 플러스 3a 먼저 그 다음이 y 이렇게 나중에 거꾸로도 할 거라서 지금 그냥 다 풀게요. 이걸 나중에 거꾸로 만드는 작업도 해줘야 돼서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5xy에 마이너스 3xy를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15가 되고 xx 곱하면 x제곱 y 곱하면 y제곱 지수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9는 마이너스 3은 9 x가 1개니까 x y제곱이랑 y가 만나면 y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나눗셈도 마찬가지인데 나눗셈도 아까처럼 이 나누기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얘처럼 나누기 뒤에 만약에 그냥 단항식이 왔다, 분수가 없는 게 왔다, 그러면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누기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처럼 분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곱하기 역수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근데 약분하다가 또 조심할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얘를 그럼 나누기로 쓰면 이게 괄호가 있다는 거는 자기들이 한 묶음이라는 거를 괄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a로 나누게 되면 분모에다가 4a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약분을 할 때 자, 한꺼번에 약분을 할 때에는 4를 약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 개만 약분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동시에 약분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3만 남고 나머지 4는 다 사라져요. A를 약분할 때도 마찬가지 약분을 한 번에 하고 싶으면 이거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고 A 제곱만 A가 넘겠네요. 그래서 얘는 최종 답이 A 플러스 3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 빈칸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면 우리 이렇게 하트로 쪼개기 해줄 거예요. 여기다 4A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트로 쪼개기를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나게 되면 4A분의 4A 제곱이 될 거고요. 가운데 더하기 이렇게 만나면 4A분의 12A가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A가 나오고 여기에서 3이 나와서 이렇게 A 플러스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대신에 나누기 분수니까 얘를 곱하기로 바꿔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고 5분의 7x인데 얘가 역수가 되면 7x분의 5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분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7x제곱에다가 7x분의 5를 곱하게 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플러스 14x에다가 7x분의 5를 곱해요. 자, 이때 약분을 해주시면 7약분 그 다음에 x약분 그럼 여기 남는 게 5랑 x가 남으니까 5x 여기 남는 게 2, 5, 10이 남아서 5x 플러스 1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좋아요. 다항식이랑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했고 이제 우리가 이건 완전히 다 섞여 있는 건데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연산력을 기르기 위함인데 나중에 차조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x랑 y가 5개 상태에서 오차식이 나오고 그 인수분해하고 막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식도 계산하는 것으로 연산을 조금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수학이나 공통수학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알죠. 왜냐면 이게 똑같은 문제가 고등학교 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지만 우리 복잡한 식을 계산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게 되면 확실히 연산에는 많이 강화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 개만 하고 이거 한 개만 할게요. 거듭제곱까지 섞여 있어야 되는데 거듭제곱이 없네. 그거 조금 아쉬운데요.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일단 분배할 건 분배하고 곱하기할 건 곱하기를 하겠죠. 자, 여기서 얘를 먼저 분배하는 작업을 여기서 따로 해주게 되면 5xy가 여기에 곱해졌을 때 15x제곱 y가 돼요. 그 다음에 5xy를 얘랑 곱하면 플러스 10xy 제곱이 되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괄호를 꼭 떼지 말고 그냥 붙인 채로 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빼기가 여기에 있고, 자, 이제 얘까지 일단 그대로 쓸게요. 왜냐면 여기서 계산을 하려면 얘를 곱하기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곱하기로 바꾸고 4y분의 3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얘는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서 바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앞에 있으니까 바로 풀어버리면 15x제곱 y 플러스 10xy제곱.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할 때 조심. 예를 들어서 4를 약분을 한다고 치면 4를 여기 두 개에 동시에 약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4를 남기고 여기는 2를 남겨야 되고요. 이 y도 마찬가지 약분할 때 둘 다 약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y를 만들고 여기는 y 제곱을 만들어야 하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요. 3이 곱해질 차례인데 3이 이쪽에 곱해지게 되면 4랑 만나서 12가 되고요. 남은 문자는 x제곱 y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에 곱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2랑 만나서 마이너스 6이 되고 x, y 제곱이 옆에 붙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다항식의 뺄셈이랑 똑같으니까 요거 바로 풀어주면 15x제곱 y 더하기 10xy 제곱.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12x제곱 y 플러스 6xy 제곱. 동류항 정리해주시면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차수 요거랑 요거가 동류항이죠. 그래서 얘는 3x제곱 y.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동류항이죠. 그래서 플러스 16xy 제곱. 이렇게 차수 잘 보셔야 돼요. 문자가 두 개일 때는 더더욱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몇 개는 표시를 해놨다가 풀 거고요. 몇 개는 제가 그냥 바로 풀어드릴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연습이 되는 거랑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달라가지고 1-2는 표시해놓고 이따가 푸시고요. 저랑 같이 2-2번을 바로 볼게요. 분수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하려는지 알죠? 이거 왜 하려는지를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저 가운데에 있는 빼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사실은. 저 빼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실수로 방정식을 생각하고 와서 6 곱하는 상황이 조금 많아. 이게 다항식이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다 6을 곱해버려가지고 분모 없애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린 분수가 싫거든. 그래서 그거 없애는 게 아니라 얘는 통분을 해줘야 돼서 여기다가는 3을 곱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다가는 2를 곱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같이 3을 곱하게 되면 분자는 3이 분배가 돼서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이 되고 분모는 6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2를 곱해야 돼서 분자에도 같이 2를 곱하면 6분의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됐어요. 이거 계산하면 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분모 같으면 분자끼리 뺄셈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들어가는 것은 여기 괄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괄호 숨어놓은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괄호가 있어서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풀어주게 되면 앞에 있는 괄호는 그냥 풀리죠. 앞에 있는 괄호는 그냥 풀리는데 여기는 이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와요.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 헷갈리려면. 근데 그냥 하셔도 되면은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 동류항 정리했을 때 얘네들이 만나면 마이너스 x 제곱. 동류항 정리해서 1차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11x. 상수항 정리하면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6이 달려있어요. 자,
자, 내가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왜냐면 우리 분수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요 하트로 쪼개는 거 해줄 텐데 얘는 하트가 아니네. 요렇게 하나를 쪼개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6분의 x제곱이라서 마이너스 6분의 1x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만나게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1x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게 하면 플러스 6분의 7이라고 적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원하는 요 A가 이 친구고요. 마이너스 6분의 1 그리고 B가 요거 마이너스 6분의 11 그리고 C가 요거 6분의 7이겠죠. 근데 지금 그거 빼기 더하기구나. 다 더할 뻔했네. 빼고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계산하게 되면 6분의 10 에다가 이거 더하니까 6분의 17 이렇게. 왠지 이걸 더하고 얘를 빼야 좀 깔끔할 것 같은데 아니구나. 비슷하네요. 6분의 10에 이거 돼서 6분의 17 이렇게. 이거 잘 보고 문제도 구하라고 하는 거 이거 막 빼기 더하기 섞여있는데 막 무의식적으로 저처럼 다 더하기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좋은 예를 보여줘버리네. 그 다음에 1-2 하고 넘어가죠. 이거 1-2 지금 풀고 넘길게요. 이거 1-2를 바로 해보세요. 빠른 것보단 정확하게. 제 베스트는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했어. 정확한 거 맞아? 맞아. 수업 끝나면 차를 타봐야겠다. 어떤 책이요? 차를 타봐야겠다. 여기 너무 아팠어. 녹차는 쌤은 안 드실 것 같고 왜요? 제가 녹차를 싫어하는데 쌤은 녹차를 좋아할 것 같아요. 쌤은 뭐 보리차 같은 거 먹지 않을까요? 둘 다 먹어. 그래 녹차 드세요? 차 종류는 많이 먹지. 둥글레차는요? 먹지. 왜? 그냥요. 홍차는요? 먹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 돈 주고 안 사먹어. 정확하게. 답은 2x 플러스 3y가 나면 맞아요. 그건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후로까지 필요한 거는 아니어서 패스하고 4-1번도 이제 분배 법칙만 하면 되는 4-1번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4-1번은 제가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풀 거예요. 4-1번을 표시해 주시고 5-2번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6-1번을 저랑 같이 할게요. 오늘 빈 프로젝터 다시 교체해달라고 할게. 어제 교체했어요. 못했어. 우리 어제 이거 바빠가지고 12시 반까지 다 일하느라. 좀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저게 저 위에 기둥에서 빈 프로젝터를 뽑아내고 다른 빈 프로젝터를 이렇게 끼우는 거야. 엄청 고된 차. 난 키 작아서 못해. 키 큰 쌤한테 부탁해. 윤석쌤? 부탁할까? 윤석쌤한테. 자, 여기서는 우리 어떤 나오자마자 바로 네모나 이렇게 놓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네모 안 쓰고 대문자 A나 대문자 X를 많이 쓰였지만 우리 보기 편하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4분의 3 XY를 곱했더니 그게 얘가 됐대요. 2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선의 문제인 걸까?
그럼 우리가 이 네모를 구해주려면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나왔을 때 어떤 걸 곱했는지 구해주려면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어떤 식 구하는 방법은 이 뒤에 있는 2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y를 얘로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4분의 3 xy를. 자, 그럼 우리가 나누기인데 뒤에 분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곱하기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 나누기 4분의 3 xy가 곱하기 3xy분의 4가 되고, 자, 약분 들어가 볼게요. 근데 약분이 이 3이 약분이 안 돼. 3이 약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x를 먼저 약분을 해봤어요. 여기서는 x가 한 개가 남고요. 여기서도 x가 한 개가 남네요. 그 다음에 y를 약분을 해봤는데 여기는 y가 한 개가 남는데 여기는 그냥 사라지게 돼요. 그럼 남은 것만 쭉 일단 썼을 때 괄호 안에 남은 건 2xy가 남았고요. 마이너스 x가 남았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뭐 해야 되냐면 3분의 4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3분의 4를 곱해주시면 숫자끼리 만나서 3분의 8xy 마이너스 3분의 4x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넘겨서 지금 두 개 해볼까? 4-1번이랑 5-2번 표시하라고 했었죠? 요거 두 개 한번 계산해볼게요. 4-1번, 5-2번 정리하고 시계가 바뀌는 게 좀 신기해요. 딱 숫자가 바뀔 때가 뭔가 신기해요. 이 색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갈색? 네. 네. 쌤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근데 싫지도 않은데 저는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진흙 같아요. 초코우유 색깔이에요. 초코우유. 그 색깔이긴 한데 연두 색깔 어디 갔어요? 죽었어. 연두색? 이거 말하는 거야? 오. 아니요. 그 알록달록 그 노란색. 그때 색깔을 파란색. 에메랄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에메랄드. 그건 일부러 안 써. 파란색이랑 다 있어. 맞아. 너무 칙칙해 지금? 네. 갈색이 너무 칙칙해요. 갈색은- 이거? 그거 보면 이거 약간 칙칙하지 않아? 그거 보면 약간 나한테 갈색 끼우면서 좀 심각해져요. 그래? 그때화. 그래.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너희 굉장히 신경 쓰는구나. 작은 거 하나 넣어줄게. 아니 보라색은 넣어야 돼요. 안 돼요. 왜? 보라색은 소중한 색이야? 보라색은 지켜야 돼요. 칙칙했구나. 얘기를 하지. 지금 칙칙해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바꿔줬을 텐데. 오 연해졌어요. 그리고 갈색을 버리죠. 이건 살려야 된다고? 네 보라색은 살려야 돼요. 어때? 갈색이 너무 갈색이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갈색 미워해? 아니 어. 그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갈색이 조합을 더 안 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는 아 흰색은 넣어야 돼요. 흰색은. 흰색은 넣을 거야.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럼? 오 밝아요. 아 됐다. 그게 이상한데? 이것도 좀 이상한데 파란색도 끄는 것 같아요. 내가
색깔이 형광색으로 아니 주황색은 있어야 돼요. 밝게 바꿨는데 일부러. 아니 전에는 막 노란색 아. 색깔로 있잖아요. 아, 무지개. 그 단색 노란색 말하는 거구나. 다 어디 갔어요? 아, 훔쳐 오면 다 있지. 흰색을 빼보는 건 어때요? 이거 말하는 거구만. 네. 아니 이렇게 이거 지금 매물이 별로 없어 우리 학원데. 흰색을 빼보는 건 어때요? 싫어. 그럼 여기서 그 분필 잡는 나이테 같아요. 아 노란색이 껴야 좀 낫네. 뭐가 문제지? 왜 조합 이상하지? 초록색, 보라색이 그 형광거랑 아니라 이상해요. 근데 빼기도 좀 그래요. 오! 마음에 들어요. 다 됐다, 완벽해요. 흰색 어떻게 껴? 흰색 안 써도 돼요. 아니, 이쁘잖아요. 이게 빠지면 예쁠걸? 아, 파란색을 버리죠. 주황색이랑 하늘색이 조합이 좋아. 됐지? 아, 뭔가 약간, 아 진짜 이러지 마. 아니, 약간 무지개 느낌인데 빨간색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아 그럼 뭐 어떡해. 아 진짜. 자. 아, 됐다. 아 이거 내 필살기인데 피용광 핑크색. 이거 한 개밖에 없거든. 아, 됐다. 완벽해요. 흰색 없이 수업해도 될 것 같아요. 흰색 없으면 뭘 메인으로 쓰는 저기, 거야? 결국에 분필 싹 다 새 거네요. 그 원래 그 색깔이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잖아. 여기 수업실에서만 쓰고 다시 바꿔야지. 그럼 내일 아침에 이렇게 수업해야 돼? 한 번 더 불러줄게. 아이 까다로워라. 4-1번 4-1번에는 2번 미안해 맞구나 2번이에요. 잘못 본 줄 알았어. 4-2번 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5-2번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여기 마지막 장하고 가죠. 7번 있는 쪽 쓸 때 기분 좋겠다. 근데 색깔이 다 쌤 흰색 없이 처음 써보죠. 무조건 흰색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 7-2번 계산할 건데요. 흰색 흰색 없으면 왠지 뭔가 삐까번쩍할 것 같아요. 삐까번쩍하게 한 판사해보지 뭐. 오늘 딱 5분만. 자, 7-2번. 7-2번은 얘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뭐부터 할지를 잘 찾아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 괄호 안에 먼저 하긴 하는데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찾아도 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는 제일 바깥에 있는 빼기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하면 2x를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2x랑 3x 곱해지면 6x 제곱 2x랑 마사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8x가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빼기 이거 놓은 상태에서 우리 먼저 하는 건 당연히 나누기랑 더하기 중에 나누기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해야 되는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게요. 그러면 3x제곱 y 마이너스 x세제곱 y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얘를 역수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xy분의 2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xy였거든요. 이렇게 역수로 만들고 이제 약분해야 되겠다. 흰색이 없구나 참. 자, x 약분해주면 x가 이렇게 한 개만 남고 여기서 두 개만 남아요. 그 다음에 y를 약분하면 y 다 사라져요. 좀 깔끔해지겠다.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2를 분배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 헷갈리면 지금 남은 거를 먼저 다 써주세요. 3x 마이너스 x제곱이 남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x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나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7x까지 더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연두색으로 할게요. 그 여기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7x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가 아닌데. 맞아요. x 플러스 2x 제곱. 저거 했는데. 자, 이제 남은 것만 쭉 다 써볼게요. 좋아, 하이라이트는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자, 그럼 남은 것만 다 쓰면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 6x 제곱 마이너스 8x가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 빼기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중괄호 안에 있는 거 최종 정리했더니 x 플러스 2x 제곱이었어요. 그 얘를 계산하려고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주면 6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제곱. 그럼 동류항 정리했을 때 얘랑 얘가 동류항이니까 4x 제곱 그리고 1차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9x. 파란색은 버림받았어요. 왜?
아니 그거 하나만 동그라미. 원래 얘가 다 흰색이었었는데 저번만 하늘색이고. 삐까번쩍해요. 한 개만 더 하죠. 찐막. 이거 원래 점선이 있는데 이게 너무 색깔이 너무 진한 색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자, 여기에 이런 경우 뿌리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어제 했던 거의 복습 차원으로 우리 뿌리 부피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원래는 뿌리 부피 구할 때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니까 얘를 구하려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죠. 근데 우리가 뿔은 실험을 통해서 뿔을 3번 채운 게 기둥이랑 똑같다라고 해서 여기에 마지막에 3분의 1을 곱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겠다. 자, 밑넓이는 얘랑 얘를 곱한 게 밑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밑넓이는 얘네 둘을 곱한 거 2a제곱 곱하기 3b. 거기에다가 높이를 곱해줘야 되는데 높이는 이거죠? 2ab-5.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높이는 2ab-5.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3분의 1까지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라 색깔 먼저 동류랑 정리했을 때 6a제곱 b가 되고요. 우리 곱셈은 그 교환 법칙을 통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서 3분의 1을 앞으로 당기고 분홍색 괄호를 뒤로 밀을게요. 2ab-5를 뒤로 밀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약분해주시면 3이랑 6이랑 약분해서 2a제곱 b가 되고 여기에다가 이 분홍색 괄호를 이제 분배법칙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배법칙 하게 되면 얘네 둘이 곱해서 4a 세제곱 b 제곱 얘네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 10 a 제곱 b 이게 부피 끝. 이 분홍색 인기 진짜 많아서 내가 한 개 몰래 꽁쳐놓고 했는데 이거 없어. 메모리 완전 분홍색이랑 노란색이 없어. 완전 삐까번쩍해요.